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 18건, 21건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냐면은 사실 이 20년도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던 이 시절에 20건, 17건 뭐 이랬잖아요. 15건, 43건. 이때의 그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의 그 숫자하고 지금 그야말로 강조만의 진짜 실수요자 만의 리그에서 이 18건은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유튜브를 찍는 이 밤늦게까지 찍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이 상승률 그 제가 아래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실수요자만의 강조만의 투자자 없는 그야말로 강조만의 실수요자 시장에서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앞으로 또 강조가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12월 달이 더욱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우리 실수요자분들도 관심 있게 지금 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거래 폭증기에는 그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고 가격이 급등이 동반된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하향 안정기에 있는데도 실수요자만으로도 이 거래량을 만든 것은 그 내재 수요의 복원 또 내지는 내재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특히 하정 힐스테이트는 촉부마에 명문 중고등학교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일군 브랜드의 커뮤니티까지 완벽하게 수요가 많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 거래라는 점에서 더욱 유의미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힐 부동산입니다. 광주시가 지정한 2025 모범중개사로서 과거 광주시 부동산 모니터링 요원 활동 경험과 16년간 아파트부터 토지까지 다양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황금힐은 안 보이는 리스크까지 미리 대비하는 전문가의 태도로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계약서의 특약부터 오타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부동산입니다. 전 국민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황금힐 부동산은 작은 채널이지만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꾸준히 올릴 테니 구독 눌러두시면 즐겨찾기처럼 영상 찾기 쉬우실 겁니다.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하정동 힐스테이트나 염주 포스코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거래가 보고 다들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실거래가가 5건이나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나름 이것저것 분석하다가 오늘은 이걸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우리 고객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자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맨날 우리 집 아저씨는 제가 이렇게 자료 만들고 분석을 하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행정일하는 사람 같대요. 지금 실거래된 거는 여기 84는 탑층입니다. 309동 33층 탑층이어서 4억 9천에 좀 저렴하게 나갔죠. 여기는 RR이라서 5억 6천에 84 나갔고요. 여기는 5구 전용 5구 4억 5백에 나갔습니다. B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4, 5억 6,500, 5억 4,500 이렇게 84가 거래가 지금 많이 됐고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5건씩 거래가 올라와서 저희도 무척 놀랐고요. 지금 이 자료는 광주 서구 하정동 힐스테이트 3단지의 거래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25년 11월 25일 월요일자 3단지 전용 84만 해봤습니다. 총 1585세대죠. 그래서 2018년부터 25년도까지 거래 건수를 분석한 거고요. 그래서 28년도에는 물론 10개 이상 거래 건수가 있는 달들이 곳곳에 몇 개씩 있긴 하지만 18년도에는 88건 거래됐고 19년도에는 77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20년도에 광주가 조정지역이 12월에 연말에 되게 되는데 투자자들이 7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22, 17, 43, 32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던 그 시절이고요. 한 5달 동안 본격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조정지역이 되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거래 건수가 늘었죠. 그리고 21년도에도 4건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73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12월에는 빵이네요. 빵.
그리고 22년도에는 최악인 해거든요. 왜냐면 빵이 5달이 빵이에요. 5달. 거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 1600세대가 거래가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것도 5달 동안이나 한 건 있는 이 6달까지,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이 빵이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그래서 세상에 1년이 12개월인데 19건입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그때 조정지역이 해제가 22년 9월에 해제가 됐거든요. 9월 26일. 그래서 그때는 또 금리 인상기였죠. 계속 금리가 오르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해제를 했지만 광주가 조정지역이 21개월입니다. 20년 12월 18일부터 22년도 9월 26일에 해제됐기 때문에 2년에서 3개월이 부족한 21개월 동안 조정지역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 사신 분들은 또 그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를 받는다는 거 꼭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22년도가 최악인 해였죠. 최악인 해 19건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23년도부터는 다시 좀 회복을 하네요. 2배 정도. 2배 이상 상승을 하죠. 142.1%나 거래량이 늘어서 46%. 그래도 빵인 횟수가 11월 달은 빵입니다. 거래량이 한 건 한 건.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24년도에는 그 68건으로 늘어서 47.8%가 전년 대비 거래량이 늘었는데, 이때 또 큰 일이 있었죠.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래도 거래가 좀 6건, 9건 늘어가고 있던 시점에 그때 거래가 좀 됐었거든요. 살아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5건으로 완전 거래가 줄어버렸고요. 그래서 25년도 1월에도 정말 거래가 3건,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6월에도 4건 쭉 오다가 10월 달 들어서 지금 동그라미를 제가 해놓은 게 10월 15일 대책이 나왔죠. 대책이 서울 수도권을 묶는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와서 저도 사실 이 대책이 광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좀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11월에 이달에 거래 건수가 18건으로 파격적으로 늘었죠. 파격적으로. 그런데 지금 25일이니까 앞으로 5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3건 정도를 더 추가로 예상을 해서 21건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 추세로 간다면 30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 총 84건이 아니라 117건으로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년 대비 72%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에 21건이 거래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한 달 만에 1년 중에 이게 한 18% 정도 그 11월 달에 거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 18건, 21건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냐면은, 사실 이 20년도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던 이 시절에 20건, 17건, 뭐 이랬잖아요. 15건, 43건. 이때의 그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의 그 숫자하고, 지금 그야말로 강주만의 진짜 실수요자 만의 리그에서 이 18건은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유튜브를 찍는, 이 밤늦게까지 찍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이 상승률 제가 아래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실수요자만의, 강주만의, 투자자 없는 그야말로 강주만의 실수요자 시장에서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앞으로 또 강주가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12월 달이 더욱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우리 실수요자분들도 관심 있게 지금 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5년 11월 거래량이 무려 18건으로 5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심리적 바닥 인식과 저가 매수세 유입이 핵심입니다. 전용 84 9년차의 일군 브랜드의 RR층이 5억 6천이면 실거주 분들에게는 지금 아니면 못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불러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25년 11월에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거는 관망세를 깨고 실수요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반짝 거래가 아니라 바닥권에서의 매수 진입 심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 중심 좋은 조건의 매물부터 소진되고 있는 이 시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런 흐름은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표이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광주에서도 집을 매수하기보다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고 광주에서는 전월세로 많이 사시고 그러셨죠. 그랬는데 15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제 지방 광주 지역에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즉 서울 진입이 막히자 광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생기면서 광주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20년도에 그 거래량 증가는 가격 급등이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입니다. 투자 요인이 축소된 환경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실수요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 11월 18건 수준이면 연말까지 이어지면 30건대 진입 가능성도 열려있는 숫자라는 점에서 회복 시작 신호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거래 증가가 일시적인 흐름일까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장의 신호일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화정동 힐스테이트 이 변화 놓치지 마세요. 실수요자 분이시라면. 그리고 데이터는 언제나 정직합니다. 시장의 체온과 거래량, 오늘 이 수치가 전해주는 신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